원래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수고비라는 그 의미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건설 노조 급여보다 높은 원래비 강요하면서 건설사를 압박하고 갈취한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 노조 전국 건설 노동조합입니다. 원래비는 타워 크레인에서 용변 식사 해결에 생긴 보상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타워 크레인 작업을 위해서 일단 기사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시간을 자주 비우거나 밥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 용변도 이제 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식사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해결하라는 의미로 관행적으로 줘왔다.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 원래비 대가, 원래비를 준다고 해서 초과 근무를 강요하거나 위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을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합당하고 또 이쪽에서 보면 합당한데 그 금액을 또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법 또 금액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건설 노조의 입장부터 우리 윤 평론가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비라는 거는 회계상에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사, 노와 사 측의 어떤 양사의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계약서에 이미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진 금액들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갈취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일단 뭐 상당히 의문이고요. 사실 이 원래비에 대한 개념은 지난 6월 이제 광주고법에서 판결이 났죠. 이걸 임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래비라는 게 관행적으로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당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가령 타워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다시피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용변이라든지 자주 못 내려왔다 아니면 뭐 새참 때라든지 뭐 이런 때 새참 시간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점심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늦게까지 어떤 연장 수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한다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어떤 대가 형식으로 이게 사실은 지워진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그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금액이 너무 높다라고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원래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의 어떤 경력, 따라서 일의 어떤 숙련도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만약에 원래비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건설노조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원래비 안 받을게. 안 받는 대신 초과 근무라든지 아니면 연장 근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사실은 입장인 거거든요. 아니 뭐 휴식 시간을 지켜주고 점심 시간 확보해 주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비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회사 다니기에는 연장 수당이라든지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걸 갖다가 진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양측의 노사 간의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명시하는 게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게 일단 뭐 시간과 글로 이제 어떤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천차만별입니다. 5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이제 1000만 원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숙련도에 따라 좀 차이도 난다고 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권력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의 시각은 그런 거죠. 타워 크레인이 꼭 필요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기사가 뭐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수급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숙련도에 따라서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권력이고 반대쪽에서 보면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도권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타워 크레인이라는 것 자체가 핵심 공정 중에 핵심 공정이고요. 이건 뭐 기사 자격증 있는 것들은 다 아실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공기 단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인이는요. 부분 동작만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동작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여러 가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뭐 우천이 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공기가 늘어나거든요. 공기가 늘어나는 건 바로 건설사의 어떤 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한 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단어는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자, 놀라운 일은 크레인 기사들은요 원청에 소속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프리랜서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재하청부터 크레인 기사들이 있고요. 그러면 건설사 본사에 크레인 기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0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먹이사슬처럼 돼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뒷전으로 밀면서 공기 단축이라는 그런 아주 현장에서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이 단어에 이것들이 이제 사실
다른 방향으로 갔고요. 네. 사실 이제 다 보면 이거에 또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저가 수주 경쟁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공사 현장에서의 원칙은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그것이 확산되면서 이 부분들이 어떤 급여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 부분이고요. 급여라는 부분들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이 돼서 생각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